토지 금액 자체가 올라가면 이 건물 감가가 되는 것보다 토지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절대적인 부동산 가격도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건물이 노후화가 돼도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 사실 지방이라 하더라도 가격은 계속 올라가죠.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다가구 투자 수익률 관련한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계산하는 게 초보네. 건물 감가는 생각 안 하냐? 건물 감가 저도 엄청 궁금했는데요. 오늘 속 시원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건물 가치가 제일 비쌀 때가 언제일까요? 신축했을 때죠. 10년, 20년이 지나면 건물이 가격이 똑같을까요? 똑같을 수가 없죠. 점점 감가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 건물 감가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10년 전에 10억 주고 건물 지었어요. 그럼 10년 뒤에 이 건물이 10억일까요? 아니겠죠?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강남 같은 데 가면 건물 오래된 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래됐는데 왜 비쌀까요? 건물의 가치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이 건물에는요, 특히 다가구주택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유자가 한 명이죠.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불리는데, 건물이 감가가 된다 하더라도 토지 금액 자체가 올라가면 이 건물 감가 되는 것보다 토지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절대적인 부동산 가격이 또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건물이 노후화가 돼도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이 건물 감가가 있다 하더라도 토지 위치가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상가가 있어요. 지식산업센터 아시죠? 이 지산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이 매매가가 평당가로 계산이 되나요? 우리 아파트나 우리 토지 같은 경우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로 계산하죠. 근데 상가나 지산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로 계산 안 해요. 수익률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수익률로 계산하는 방법은 뭐예요? 임차인이 얼마에 들어왔느냐, 월세가 얼마에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매매가가 나오죠.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 예를 들어서 노후가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노후가 됐는데 안에 리모델링을 해놨어. 그리고 구성도 좋고 임대 수요가 너무 풍부해서 다른 데 지역에서 원룸을 50만 원 받는 걸 어떤 곳은 120만 원 받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월세가 더 많이 나와요? 당연히 120이죠. 그러면 건물이 노후화가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월세를 얼마를 받아서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감가 표면적인 걸로만 봤었을 때는 당연히 건물이 노후화가 되니까 가격이 낮춰지는 건 맞지만, 실제로는 토지 가격과 실제로는 세팅이 되어 있는 임대 가격, 이 두 가지로 따지는 거다 보니 실제로는 매매가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변호사님이 막 이렇게 질의응답 같은 그런 영상을 찍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상담이 오셨대요. 상담을 했는데, 아, 변호사님, 그게 아니고 제가 챗GPT로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다고 하는데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예전에는 네이버 지식인 카페 글만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상담하기가 되게 편했대요. 근데 요즘은 챗GPT를 하고 오시니까 상담하기가 되게 까다롭대요. 왜 까다롭냐? 옛날 카페나 지식인 정보를 가지고 오시면 이건 아닙니다. 아예 다른 정보를 가져오신 거야. 근데 챗GPT는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한 거랑 안 그럴듯한 거랑 교묘하게 섞여 있대요. 진짜인 거와 가짜인 거가 같이 섞여 있대요. 그래서 그만큼 변호사님이 요즘 상담하기가 어렵대요. 그것처럼 사실 챗GPT에다가도 다가구 주택 하게 되면 감가 나오고 뭐 나오고 다 나와요. 감가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감가보다 토지 가격과 임대 수익률에 따라서 매도가가 산정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강남에 있는 건물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그거는 강남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토지 가격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인구 소멸, 사람들 일자리 점점 없어진다, 애기 안 낳는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 땅값 오르는 게 맞나 싶긴 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런 영상도 본 것 같아요. KBS인가요? 어디 다큐인가? 어떤 아이가 지금 나중에 30년 뒤에 됐을 때 미래의 모습, AI가 한 그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막 다 빈집을 막 드론이 막 검사하고 다니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지방이 점점 소멸이 되고. 근데 과연 이게 지금 10년 내, 20년 내 그렇게 될까? 라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너무 머나먼 얘기를 지금 바로 너무 걱정을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뭐 물론 지방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방에도 광역시가 또 있고 일자리가 또 풍부한 곳들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곳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당장 이거 인구 소멸이다, 지방 소멸이다, 임대 공실 난다, 그럼 결국에는 건물 처분도 못 한다라고 하시지만 지금 임대 수요 풍부한 지방들은 계속 지금도 많거든요. 어떤 거는 또 맞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틀린 부분들도 있더라.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땅값에 대한 공시지가, 그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진짠가요? 그렇죠.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뭐 20년, 30년간 보게 되면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멈춰있는 구간은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이라 하더라도 가격은 계속 올라가죠. 왜냐면 그만큼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건물 감가가 또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수익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아예 안 끼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건물 감가와 수익률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30년, 40년이 됐다 하더라도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들은 임대료도 세고 권리금이 있어요.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 되게 30년 됐는데도 월세 엄청 잘 나오잖아요. 그런 데는 매매가도 비싸요. 그럼 결국에는 그 상가의 건물 연식은 안 중요한 거죠. 그럼 다가구도 그럼 건물 감가가 돼요. 건물 감가가 되지만 그만큼 수익률이 맞춰준다면 그만큼 우리도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상가와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은 뭐냐? 상가는 영업을 하는 곳이에요. 유동인구라든지 주동선이라든지 이런 라인에 딱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건물에 대한 컨디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에 대한 위치가 중요한 거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내부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 감가가 되면 될수록 수익률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30년이 됐다 하더라도 2년 전,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면 2년 전, 3년 전에 지어진 것처럼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럼 그만큼 우리가 또 매매 차익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예 오래된 다가구 주택을 싸게 받아버려요.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월세 세팅을 하고 월세 수익을 받다가 그만큼 더 얹어서 또 매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가구 주택 연식은 30년 됐는데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는 물건을 우리가 싸게 받아서 임대 세팅을 하고 파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감가가 어떻게 보면 이 수익률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이 건물 감가와 수익률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또 모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 준신축 물건을 또 받잖아요. 받으면 그만큼 임대료가 더 적어지긴 하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건축비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걸 지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럼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임대료를 더 세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팔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준신축에 있는 다가구 주택 월세는 노후가 되긴 하지만 가만히 있을까요? 신축 월세가 80만 원 됐어요. 그럼 얘도 70만 원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이 또 올라가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도 감가가 있긴 하지만 수익률도 그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가구 세미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세미나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단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라이브 세미나 링크를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